오늘은 물망제거란 어떤 뜻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않고 항상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특히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실제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고사성어의 그 물망제거라고 하는 이 얘기도 그 겉땅에 있을 때를 잊지 말자, 겉땅에 고생스러웠을 때를 잊지 말자 이런 뜻입니다만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어렵게 지내던 시절을 잊지 말고 항상 경계하라는 말이다. 물망제거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만들어지게 된 그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시대 때 그 연나라하고 이웃하고 있던 제나라는 상당히 강성했습니다. 그러나 연나라는 약소국가로서 제나라로부터 항상 시달림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소왕이 연소왕이 즉위하면서 인재발굴과 부국강병에 힘을 쓰게 됩니다. 국력이 크게 신장되고 그때 이 기용된 악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춘추전국 시대를 통틀어 놓고 대단한 명장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한때는 제갈량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융중에 있을 때 자기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이거를 이렇게 평가하고 비유할 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춘추전국 시대의 관중과 악의가 나와 비슷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악의라는 사람이 대단한 능력이 있는 명장이었습니다. 연나라가 엄청나게 강해지고 나서 그 소왕은 내친 김에 오만한 그 제나라 정벌에 나서 가지고 제나라 70여 성을 함락시키고 그 증묵과 함께 2개의 성만을 남겨놨는데 이마저도 포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경각에 달렸다고 얘기합니다만은 그만큼 상황이 위급해졌는데 이때 제나라 왕은 제민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수도인 임치까지 함락을 당하고 거라는 땅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쳤는데 제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파견된 초나라 장수 도치라는 사람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제나라에서는 그 전단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사령관이 되어가지고 전열을 정비하고 이간책을 쓰게 되죠. 전단은 대단히 지략이 있는 장수입니다. 그런데 악의와 연나라 연소왕 사이를 이간질을 시키는 그러니까 연소왕과 악의 사이를 이간시키는 이간책을 쓰게 되는데 이 이간책이 성공을 거둡니다. 그래서 결국은 악의는 군권을 잃고 실각을 당합니다. 근데 전단은 그 포위한 연나라에게 거짓으로 항복을 하는 척하고 방심한 사이에 소 천여 마리에다가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기습을 감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화우지계라고 하는 것인데 연나라 군대가 혼비백산하고 기세를 몰아서 잃어버렸던 70여 개 성을 다시 수복하게 됩니다. 그 후에 나라를 재건한 제나라에서는 왕이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이 해이해질 때마다 거성에서의 참담했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는데 이로부터 물망제거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항상 초심을 잃지 말자 이렇게 다짐을 하지만은 실제 실천에 옮기기가 쉽지 않고 또 어렵고 힘들 때를 생각하면서 그때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이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춘추전국 시대의 고사성어로 와신상담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물망 제거와 거의 비슷한 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은 물망 제거라는 고사성어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